자, 이번 강의는 리사이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직 에너지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일이 농업계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계에서 이 에너지 작물 그 생산을 통해서 에너지 산업계와 연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폐기물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연료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폐기물 등에 의한 이 순환 경제죠. 이런 폐기물 등에 의한 순환 경제로서의 지속 가능한 항공유 생산 이 부분이 장점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등이 발생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 연료의 이제 원료로서의 가치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원료가 시작되는 그 발생지에서부터는 온실가스가 0이라고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잘 재배하면 탄소를 오히려 끌어당겨서 드로다운 해가지고 이 토양에다가 묻어두는, 격리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폐기물 등에 의해서 이걸 처리하면 확실하죠.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점. 그래서 매우 이 측면에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미 사용한 것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과의 경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반의 원료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제 농경지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거를 에너지의 원료로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식량 확보, 푸드 시큐리티 문제에 있어서는 그 경쟁이 될 수 있겠죠. 이걸 식량으로 써야 한다, 에너지로 써야 한다 이런 사회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폐기물은 그런 일이 없겠죠. 다음으로 사회적 기준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 첫 시간에 우리가 이 코르지아가 요구하는 연료죠. 연료의 어떤 기준 중에서 사회적 기준이 있었어요. 물론 또 환경 기준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생략됩니다. 폐기물 등에서는 생략이 되고요. 오직 뭐냐면은 탄소 감축과 또 우리 순환 경제, 원료의 출처가 올바른 곳에서 시작되었느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회적 기준 적용이 면제된다. 이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실무적 관점에서는 장점이 되겠죠. 자, 적용되는 분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잔류물, 폐기물, 부산물 이렇게 됩니다. 자, 잔류물, residue, 폐기물, waste, 부산물, byproduct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의도치 않은 발생입니다. 의도치 않은 발생. 차이는 뭐냐? 잔류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 공정 혹은 생산 과정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라면 튀기고 난 기름, 이거 잔류물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뭔가 생산하고 난 도축장에서 우리 도축하고 나면은 이제 기름 나옵니다. 동물성 기름. 이런 거. 어떤 공정 이후에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폐기물은 뭐냐면 사용 후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용했어요. 자, 기름을 사다가 가정에서 뭔가 튀김 요리를 하고 기름이 나옵니다. 이거를 시민들이 모으면 이게 이제 재생 원료가 되겠죠. 이와 같이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거. 자, 잔류물은 공정 중에 발생하는 거고요. 폐기물은 다 사용하고 나서
그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나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부산물은 뭘까요, 그럼? 부산물도 역시 공정이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류물의 경우는 전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의도나 가치 부여가 요구되지 않는 그런 물질들이고, 부산물은 가치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에 한번 그 ICC 플러스인가 2위인가 거기에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자, 기름 짜고만 하면, 콩기름 짜고 나면 콩찌꺼기 남죠. 이거는 콩찌꺼기가 그 공장의 목적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요즘은, 과거에는 이게 전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용도가 생겨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사료의 원료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에서 원래 이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관리합니다. 물량 관리를 하고 품질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생산물,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프로덕트가 있어서 그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느 정도 가치 있는 내용물이 나오더라. 그걸 부산물이라고 합니다. 바이 프로덕트. 그런데 이제 코어 프로덕트라는 말이 있어요. 코어 프로덕트. 자, 요거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코어 프로덕트는 공생산물,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같이 생산된다. 자, 지금 부산물의 경우는 뭐였어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근데 만들어져요. 가치는 있어요. 그런데 코어 프로덕트는, 그러니까 공생산물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자, 주생산물, 프라이머리 프로덕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생산물이 나와요. 이게 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목적성을 띈다라고 하면 그건 코어 프로덕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산물하고 공생산물하고의 이제 차이는 뭐냐면은 공급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목적으로 생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더 많은 원료를 투입해서 그걸 생산하겠죠. 그러니까 주생산물이 있고, 이건 부차적이긴 하지만 이 부차적인 것도 내가 이걸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수요가 높아지네. 그럼 요걸 생산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원료를 가져다가 이 생산 라인을 더 바쁘게 돌려서 생산하겠다. 이러면 이제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탄력성이 높은 거죠. 반면에 부산물의 경우는 탄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목적으로 원료를 더 투입해야 되겠다, 이런 일은 안 생긴단 말이죠.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잔류물, 폐기물, 부산물 전부 다 그것이 목적한 바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만족되어야 ISCC의 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기준입니다. ICC에서. 자, 지금 이카오, 그러니까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서 제시하는 지금 코르시아 인증이 가능한 원료들의 목록입니다. 여기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된 거 외의 것은 인증을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자, 뭐가 있습니까? 바이 프로덕트 나오네요. 바이 프로덕트 보면 이제 부산물인데, 예를 들어서 텔로우, 이런 게 이제 소기름이에요. 소기름. 그러면 육가공 업체나 혹은 도축장에서 소기름을 채취하는 것, 그거를 이제 수집하면 원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라드는 없어요. 돼지기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똑같이 생성되는 원리가 같지만 어떤 것은 지금 들어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있어요. 요걸 이 표를 보고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드가 나중에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아직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표에 안 들어가 있고, 이 표에 들어가면 그때는 인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는 코르지아 문건, 그러니까 이카오가 발행하는 코르지아 기준서, 그러니까 온실가스 계산법이라는 그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표가 있는데, 이 표가 업데이트되면 그 업데이트된 표대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포지티브 리스트, 그러니까 인증이 가능한 물질의 목록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
있을 때에만 인증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하나를 더 보자면 지금 웨이스트, 지금 폐기물 부분을 보면 자, UCO, Used Cooking Oil 해서 이 부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치킨 그 식당이라든지 혹은 또 뭐 라면이나 과자 생산하는 곳에서 그 튀기고 난 그 기름들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재생 연료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왼쪽 보시면 MSW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서 수집하는 그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 재료, 그런 폐기물들을 말합니다. 분리수거된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Municipal Solid Waste라고 해서 그 뭡니까 고형 고체의 폐기물들인데요. 이게 이제 시에서 관할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뮤니시팔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주거지에서 혹은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해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플라스틱은 제외됩니다. 자, 코르시아 인증은 아직은 바이오 베이스트, 그러니까 생물 기반의 원료만 인증이 됩니다. 화석 연료 기반의 물질은 인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한 뭐 플라스틱들 있죠. 펫이라던가 이런 이제 플라스틱들이 있는데 이거를 열분의 유로 많이 만들어요, 요즘. 그러니까 그걸 다시 산소를 차단한 상태에서 가열하면 이제 이게 분해돼서 다시 원유가 아니라 뭡니까? 이제 그 기름 상태로 우리가 이제 시추해서 만든 석유를 정제해서 만든 그 기름과 같은 상태로 되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코르시아 인증에서는 제외된다. ISCC EU에서 제외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오직 ISCC 플러스에서만 그 부분은 인증이 가능합니다. 자, 심사할 때 포인트는 무엇인가? 자, 진짜 잔류물인가, 폐기물인가, 부산물인가? 좀 전에 보았던 그 분류들 있었죠. 그 분류, 그 리스트 상에 있는 것들이어야 하고, 이것이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도해서 생산한 것이냐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유럽 연합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재생 연료의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큰 기업들이 찾고 있고 그 수요가 많고, 그러니까 폐기물이 아닌데 이걸 폐기물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 그러니까 멀쩡한 기름을 방치해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품질 관리를 해야 산패율이 낮아지죠. 일부러 산패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 못하게 되고 폐기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실제 사용하고 생활에서 쓰던가 공장에서 쓰던가 어쨌든 그걸 사용하고 나서 완전히 사용하고 나서는 폐기물 이런 것이어야만 됩니다. 의도한 것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고의적 변질 또는 오염이 없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 부분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 부분인데요. 사실은 코르시아의 목적이 이거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겁니다. 어디까지 감축을 해야 되느냐? 10% 이상 감축을 해야 되는데 LCA 관점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료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수집하고 이걸 정제하고 그 다음에 해파 공정으로 이제 연료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걸 또 블렌딩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항공사로 가게 됩니다. 이 전 과정에서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그 단계까지, 그 연료를 사용하는 그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10%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코르시아 기준이 있습니다. 10%는 사실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특히 리사이클된 원료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80%까지도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폐기물 혹은 부산물을 활용했느냐 이걸 확인함으로써 이거는 자연스럽게 달성이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코르시아에서는
디폴트 값, 그러니까 기본 값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발생량과 생산량이 타당한가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뭐냐면 발생량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 혹은 부산물의 발생량이겠죠. 그 양 대비해서 그걸 원료로 해서 생산한 연료 상품의 양이 적정한가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발생지 단계에서 쭉쭉쭉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항공사까지 갈 때까지 이 계산을 각 단계별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매스 밸런스라고 하죠. 자, 매스 밸런스 방법론은 추후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이 핵심이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부차적인 인증 기준들이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